윅스 3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 세팅했었던 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로그인 화면 그 중앙에 시작하기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걸 클릭하고 들어오면 이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오늘은 이제 메뉴를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그 메뉴 살펴볼 때 테스트할 페이지는 이걸로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이게 템플릿 이렇게 보이는 화면이 동일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같겠죠. 이거를 보시면 다르시면 아무거나 그냥 선택해서 보셔도 돼요. 여기는 가격 무료에서 편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편집을 누르면 로딩이 되면서 편집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윅스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이건 윅스는 이제 저장을 하고 미리 보기를 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게시하는 방식으로 홈페이지가 활성화되는데 여기서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편집 아까 그 선택했던 화면에서 그 편집 화면으로 이동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이 저장 제작을 진행했던 내용들이 이쪽 서버에 이제 이전이 되겠죠. 자기 서버에. 그러니까 자기 계정에 있는 어떤 폴더에 이전이 돼서 그 안에 담겨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지는 이제 수정을 가하게 되면 자기만의 그 페이지 수정 내용으로 변경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할 부분은 자, 여기에 보시면 요 상단에 있는 메뉴와 그 다음에 요 툴바라고 부르는 뭐 어느 쪽에 붙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 모양이 있는 툴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에 상단부터 보시면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클릭해 보시면 페이지라는 내용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보여지는데 이게 메뉴의 내용이에요. 메뉴의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메인 서비스 쇼케이스 소개 문의 예약 이렇게 있는데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로 메뉴라고 해서 여기에 지금 뜨고 있죠. 여기에 들어간 글씨가 여기에 디스플레이가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름을 바꾸면 여기도 바뀌게 돼요. 그래서 동일 메뉴명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고 여기가 페이지 추가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페이지가 생성이 되는데 페이지에는 페이지 추가는 페이지 페이지라는 거는 이제 서버 페이지라고 해서 별도 페이지가 추가가 되는 형태고 링크는 여기 보시면 요 모양이 똑같죠. 지금 원페이지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 링크 점을 잡아주면 요걸 앵커라고 부르거든요. 여기 단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요 앵커 점을 구분시켜주는 분할 영역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앵커는 지금 여기서 서비스를 눌렀을 때 앵커로 이동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쇼케이스 메뉴를 눌렀을 때 쇼케이스 섹션으로 뜨죠. 문의 내용을 누르면 문의 섹션으로 뜨고 다시 돌아오면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앵커의 기능이고 드롭다운 헤더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면 그 페이지 추가 중에서 드롭다운 헤더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드롭다운 헤더 메뉴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메뉴가 있는데 그 메뉴에 속한 페이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페이지들을 관리해주는 이거를 이제 원뎁스라고 그러는데 처음 메뉴, 두 번째 메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줘요. 이게 어떤 식으로 사용되냐면 이 드롭다운 메뉴를 이런 식으로 서브 페이지를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여기 보면은 지금 드롭다운 헤더라고 해서 기존에 있었던 메뉴들은 사라졌죠. 여기서 보였던 서비스 쇼케이스 소개들이 없어지고 드롭다운 헤더 메뉴만 남아있게 되죠. 이걸 미리 보기를 보면 이런 식으로 밑으로 서브 페이지들이 이동이 돼요.
그래서 원페이지 말고 이제 실질적으로 스탠다드한 홈페이지를 제작하게 됐을 때 드롭다운 헤더를 이용해서 각 메뉴들을 관리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사용됩니다. 기존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페이지들이 있고요. 일단 요거는 이제 페이지 관리하는 그 메뉴들을 살펴본 거고, 요거는 페이지 이동 효과인데, 요거는 이제 메뉴가 들어왔을 때 어떤 효과로 들어올 건지, 가로 이동 보시면 이 페이지들이 지금 보시면 어떤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들어오게 될 건지에 대한 세팅이에요. 자,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사이트가 있는데, 사이트 메뉴를 클릭하시면 저장, 여기 마찬가지로 저장. 그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윅스는 자기가 실질적으로 작업한 환경을 계속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저장을 해 놓으면은 나중에 그 저장했었던 시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저장을 한 다음에 이제 그 게시를 하게 돼야 실질적으로 사이트가 서비스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저장을 항상 좀 많이 생각을 해 주시면서 좀 작업이 좀 됐다 보면 저장을 누르시는 그 습관을 좀 들이시는 게 좋아요. 이게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브라우저 기반으로 이제 제작이 되다 보니까 뭐 모르는 컴퓨터의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멈추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에러가 나거나. 그래서 저장을 안 하면 그 작업 부분을 잃어버리겠죠. 그랬을 때는 이제 처음부터 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장은 항상 좀 생각날 때마다 저장을 눌러놓는 습관을 좀 들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미리 보기는 말씀드렸듯이 여기랑 똑같이 미리 보기가 있어요. 미리 한번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 웹에서 보이는지에 대한 미리 보기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 받아보기. 이거는 크게 뭐 의미는 없는데, 그리고 사이트 저장한 다음에 이런 도메인이 이제 떠요. 그러니까 뭐 여기 무료 윅스 도메인 사용하기가 이게 뭐냐면 윅스 도메인이라는 게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계정 이름이랑 웹사이트 .com /google 마이 사이트 뭐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이 사이트 이름을 영문으로 바꿔야겠죠. 영문으로 이렇게 바꿔서 저장을 하면 스터디 스쿨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놓으면 이 주소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사이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장을 해서 뭐 사이트를 그 지인들한테 보여줘서 이 사이트가 어떠냐, 뭐 잘 보이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저도 뭐 윅스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어떤 클라이언트 쪽에서 프로젝트를 의뢰받아서 그 진행할 때도 그 피드백을 저도 많이 받아보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제 컴퓨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잘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잡아내기 위해서 피드백을 받아보는데, 제일 많이 받아보는 의견이 어떤 거냐면 사이트가 안 보이는 게 있는지, 뭐 이미지나 어떤 것들이 안 보이는 것들이 있는지랑 그 다음에 속도가 어떤지 그거를 좀 받아보고 있어요. 왜냐면 제 컴퓨터에서는 잘 보이는데 다른 컴퓨터에서는 이제 그 브라우저 특성상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익스플로어나 뭐 크롬에서는 보이는데 뭐 익스플로어에서는 안 보인다든가, 특히 익스플로어 같은 거는 버전별로 안 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버전이 낮은 버전에서 했을 때는 그 예전에는 이제 플래시 같은 화면이 좀 안 보이고 깨지는 경우가 있었고, 그 HTML이라서 저번에 말씀드린 코드 같은 경우에도 안 되는 코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제대로 보이는지, 그게 이제 또 그거를 또 비교 못하면 그 화면을 캡처해서 이런 식으로 보이는지를 한 번쯤 확인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속도, 홈페이지 열리는 속도나 뭐 이런 것들이 잘 되는지, 제 컴퓨터에는 되게 가볍게 움직이는데 다른 컴퓨터에 가면은 이제 좀 무겁게 움직인다든가 뭐 이런 현상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하기 위해서 피드백 받아보는데, 뭐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기능이라기보다는 뭐 그런 의견을 들 수 있는 뭐 그런 거죠.
그 게시하기는 여기 게시하기랑 똑같이 사이트를 게시를 하면 사이트가 활성화되면서 서비스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게시 사이트 보기는 게시를 한 다음에 게시 사이트를 보게 하면 미리 보기랑 똑같은 건데 실제 지금 게시돼서 서비스 되고 있는 사이트를 볼 수 있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 연결하기. 요거는 이제 도메인 연결하기는 이제 무료 도메인을 사용하는 경우랑 처음 시간인가 유료 과금 형태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내면 프리미엄형인가 그걸 사면 도메인을 하나 윅스에서 제공을 해줘요. 쿠폰 같은 걸 제공해줘서 도메인을 하나 살 수 있게 해서 그 도메인을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연결하는 도메인은 윅스에서 사면은 뭐 버튼 몇 번 클릭해서 하면 되고요. 그리고 뭐 가비아나 뭐 아이넷 호스팅이나 뭐 이런 외부 도메인 업체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그쪽에 이제 네임 서버라는 게 있는데 그걸 변경해줘서 연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뭐 그거는 크게 어렵진 않은데 그거 이제 사이트 외부에서 썼을 때는 약간 좀 다른 내용인데 그거는 실제 연결할 때 윅스에서 어떻게 하라고 설명해주는 페이지가 나오니까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사이트 다시 보시면 모바일 에디터는 여기 있는 모바일 에디터랑 같은 건데 누르면 모바일에서 어떤 식으로 보이며 이거 모바일에서 편집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모바일이랑 웹 편집에 관련해서는 약간 나중에 차후에 할 때 한번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웹에 보이는 화면을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바일에서 지워졌다고 해서 웹에서 지워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웹에서는 보이는 어떤 컨텐츠들이 모바일에서는 단지 그냥 숨겨지는 기능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이트에서 다시 데스크톱, 저희는 이제 데스크톱 에디터 일단 기준으로 볼 거니까 여기서 보시고, 이미지 보강은 이거는 크게 뭐 효과가 있지 않았는데 전체적인 이미지, 여기 사이트 내에 있는 전체적인 이미지의 톤을 약간씩 좀 보정을 해주는 건데 뭐 클래식이 기본으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클래식에서 뭐 마일드, 보통 뭐 강한 이렇게 했는데 약간 눈에 일반인이라고 말하면은 좀 그런데 그러니까 디자인 관련한 거나 이런 거를 업으로 삼고 있는 분은 눈에 미세하게 조금 다르다는 느낌 정도 받을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크게 차이를 못 느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지마다 다르긴 한데 그건 한번 눌러보셔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대시보드는 저장을 하고 내 대시보드는 이런 화면으로 이동이 돼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관리해서 이제 관리자단에서 뭐 어떤 뭐 프로그램 세팅이나 이메일 관련해서 권한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페이지로 이동이 되는데 이거는 차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페이지가 완료된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 관리. 이게 사이트 관리는 개요 뭐 이렇게 쭉 도메인 SEO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사이트 이름이 이런 거고 사이트 주소는 지금 미게시 상태고 이거 그러니까 미게시 사이트 주소가 게시가 안 됐으니까 사이트 주소가 없고 게시 상태도 아직 미게시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이거 무료에서 플랜으로 넘어가면 이제 유료 과금을 어떤 거 선택할지 나오고 전체적인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이거는 차후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사이트 히스토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히스토리 보시면 지금 제가 한번 저장했던 게 여기 이렇게 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저장했다, 나중에 여기 저장 리스트가 쭉 뜨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뭐 크게 뭐 그저께 작업했던 거에 저장 내용을 돌아가야 된다거나 이랬을 때 돌아가서 그쪽부터 다시 작업한다 이럴 때 좀 요긴하게 쓸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에디터 종료하면 이거 누르면 이 에디터 화면이 꺼져서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요.
이 지금 현재 에디터 화면이 꺼지는 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나가서 꺼지죠. 자, 요 아까 그 화면으로 돌아왔죠. 자, 그리고 이제 도구를 보시면 도구는 이제 이 화면에 어떤 도구들이 보여지는 건가를 선택할 수 있는데 툴바, 요거 툴바인데 요거 끄시면 툴바가 없어져요. 그죠? 눈금자는 지금 디폴트라고 해서 기본 환경은 눈금자를 안 켜놨는데 사실상 이게 눈금자는 크게 제가 작업해 보니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게 이제 픽셀 단위로 뭔가 이동을 해야 될 때 필요한데 사실상 이거는 가이드, 여기 그리드 가이드, 그리드 라인은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요 라인, 점선 라인 있죠? 요게 그리드 라인이에요. 그리드 라인은 지금 이거를 나눠주는 항목을 잘 보시면 여기 위에 나눠주고 중간에 나눠주고 하단에 한번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그리드 라인은 요 위에는 헤더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데 이 헤더 부분에 메뉴랑 공통적으로 표시될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 걸 한번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걸 바디, 이 가운데 있는 걸 이제 바디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갈 내용들이 이제 여기 담기는 바디 섹션이 있고 이쪽 하단으로 보시면 이제 바닥글이라고 해서 푸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푸터에는 일반적으로 뭐 이런 SNS 링크 같은 거를 담아준다던가 그 다음에 뭐 이거 저작권은 어디에 있다 뭐 이런 걸 표시해주는 푸터를 나눠주는데 요 가로선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세로선이 좀 중요해요. 요 세로선은 뭐냐면 요 화면의 크기가 아까 눈금자 보시면 이게 980인가 그럴 거예요. 980이라고 나왔죠. 0부터 980인데 요게 980 픽셀이에요. 픽셀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모니터마다 해상도가 있거든요. 그 해상도가 이제 큰 모니터가 있고 작은 모니터가 있는데 크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픽셀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모니터인데 화면 자체가 큰데 픽셀이라는 게 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픽셀은 뭐냐면 하나의 여기에 보시면 이제 기준선을 보시면 이건 픽셀은 한번 온라인에서 찾아보셔도 되는데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는 이렇게 점으로 돼 있거든요. 모니터 화면 자체가. 그래 이 작은 점들이 쭉 있어서 그거가 몇 개가 들어가느냐, 이 가로에 몇 개가 들어가느냐, 이게 지금 980이면 이게 980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 사이에. 근데 같은 너비인데 모니터 해상도가 좋은 것들 있잖아요. 요즘에 나오는 기준을 저 쓰는 게 지금 HD인데 요즘에는 뭐 UHD 그래서 그런 표현도 있고 그래서 픽셀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많으면 화면이 더 같은 이 영역이지만 더 작게 보이겠죠. 한 반 정도로 보이겠죠. 픽셀이 2배가 된다 그러면 반 정도로 보일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차후에 한번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릴 수가 있는 환경이 있으면 드리는데 지금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소 정렬. 요소 정렬은 여기서 보시면 요소 정렬이 켜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보라색 라인이 보이죠? 이 라인에 의해서 정렬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편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소 정렬이 이런 식으로 가이드처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요소를 정렬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그리고 이거를 꺼놓으면 보라색 선이 안 보이죠. 자, 그리고 도움말 부분은 사실상 여기서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이 에디터 도움말 센터에 가서 뭐 질문이나 이런 거를 남기시면 도움을 주고 그 다음 FAQ 같은 거에서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내용 같은 거 찾아보셔서 해결할 수도 있고 키보드 단축키 누르면
이런 단축키가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컨트롤 C, 컨트롤 V, 뭐 컨트롤 X에서 기본적으로 그 쓰는 것들. 요거는 어느 프로그램에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그 단축키를 쓸 수 있고, 나머지 단축키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얘네 프로그램만 쓰이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뭐 외운다거나 공부하실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도메인 연결하기는 아까 그 도메인 연결하기 보면 처럼 되는 거고, SEO는 어떤 식으로 이제 검색 최적화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도움말. 이용 약관이나 뭐 개인정보 취급 방침은 한번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면 되고, 그 업그레이드는 이거 누르게 되면 이제 유료 과금 형태의 그 홈페이지를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윅스가 요즘엔 좀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50% 초특가 업그레이드를 해서 50% 반 가격에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요. 그래서 이런 50% 할인 기간 중에 구입을 하셔서 유로 버전을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사용하실 분들은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돼요. 자, 일단 요 위쪽 부분의 메뉴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툴바, 요걸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툴바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 다 활성이 돼요. 활성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마우스로 오버하면 이게 어떤 그 툴인지가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복사, 말 그대로 복사를 하는 거죠. 이거 복사를 해놓고 붙여넣기. 붙여넣기는 복사가 돼야지 활성화가 돼요. 붙여넣기는 이런 식으로 붙여넣기가 돼요. 그리고 대부분 복사를 하면 어딘가 붙여놓죠. 그래서 이걸 누르면 그냥 복사랑 붙여넣기 한꺼번에 돼요. 그리고 이거는 삭제. 휴지통은 이 모양은 휴지통 모양은 다 삭제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배열이라고 있는데, 이 배열은 이거를 잠시만, 요거를 이 배열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좀 색상을 바꿔 볼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빨간 게 앞에 있고 흰색이 뒤에 있어요. 근데 이 배열은 뭐냐면 앞으로 이동할 거냐 뒤로 갈 거냐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건데, 지금 뒤로 갔죠. 약간 느려서 그런데 다시 앞으로 보낼 거면 이렇게 앞으로 오고, 그 기본적으로 배열에는 4가지 섹션이 있는데, 이건 앞으로 이동, 이건 뒤로 이동, 그리고 앞으로 가져오기, 뒤로 보내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것들은 그 오브젝트가 겹쳐 있으면 한 번씩 뒤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한 번씩 뒤로 가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한 번씩 뒤로 가는 거고, 요거는 앞에 있는 걔를 무조건 앞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뒤로 보내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가 뭐 4, 5개가 겹쳐 있는 상황에서 뒤로 보내기를 해버리면 맨 끝으로 가요. 얘는 그 5개 정도가 있는데 맨 앞에 거를 뒤로 보내기를 하면 4번째로 되겠죠. 한 번 뒤로 가는 거니까. 요게 사실상 조금 중요한 내용인데, 그 홈페이지에서는 이미지가 좀 겹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 배경에 이렇게 이미지가 위로 올라가 있으면 겹쳐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겹쳐 있을 때 그 겹쳐 있는 거에 대한 너는 몇 번째라고 명령을 안 해주면 나중에 이게 그 브라우저마다 약간 변형을 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얘가 정렬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정렬이 뭐 뒤로 가 있는 경우나 앞으로 보내야 되는 경우를 판단하셔서 요거를 활용하셔서 배열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정렬은 뭐냐면, 정렬은 여기 보면 정렬은 2개 이상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 한 다음에 이렇게 중앙에 가운데 2개를 합쳐서 가운데 할 건지,
이렇게 하면 왼쪽 정렬, 이거는 오른쪽 정렬이겠죠. 그리고 세로, 이거는 가운데로, 세로 라인을 가운데로 이런 식으로 잡아줄 건지 해서 서로 오브젝트를 정렬해 주는 거예요. 실제 제작할 때 뭐 쓰이는 빈도가 한 중간 이상 정도? 그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분배는 이걸 하나 더 복사를 해서 볼게요. 얘는 이제 색깔을 약간 좀 다르게 해서 파란색, 초록색으로. 자, 분배는 뭐냐면 이렇게 세 가지 오브젝트가 있는데 얘네를 이제 균등하게 그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야. 이게 균등하게 되려면 얘가 가운데 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가운데로 와요. 세로 정렬이 되고, 이렇게 세 개를 오브젝트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수직으로 분배를 해줘요. 아, 이거는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자, 이런 식으로 수직 분배를 하게 되면 이게 수직으로 분배가 돼요. 그리고 이거는 자, 배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수직이랑 수평을 맞춰서 요거에 균등하게 배열을 해주는 작업을 해요. 지금 많이 쓰는 게 수평이랑 수직 배열을 좀 많이 쓰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배열을 쓰냐면 이런 식으로 임의로 이렇게 그리드 라인을 요소 정리를 꺼놨네요. 요소 정리를 있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거든요. 얘도 중앙으로 놓고 얘도 이렇게 중앙으로 놔라 이렇게 배열이 되는데 요거를 균등 배열하는 거는 없어요. 왜냐면 그 균등 배열 화면을 어떤 식으로 배열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수평으로 잡아 놓고 여기를 다 선택을 해서 선택하실 때 중복 선택하시려면 컨트롤 누르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중복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럼 세 개가 다 선택이 됐죠. 선택을 한 다음에 수평으로 배열을 하면 이런 식으로 균등 배열이 돼요. 수직 배열도 마찬가지로 여기 수직은 가이드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면 되는데 얘를 셀렉트 한 다음에 수직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균등 배열이 되겠죠. 가운데 이거는 이제 그 오브젝트들이 산발적으로 있을 때 뭐 배열을 할 때 쓰라는 용도로 있는 거긴 한데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 그리드가 그 요소 정렬이 켜 있는 상태에서는 어느 한쪽 수직이나 수평 가이드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쳐지기 때문에 그걸 맞춰놓고 배열 형태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 가운데 건 별로 필요가 없는데 이 수평이랑 수직은 많이 사용하니까 한번 만져보시면서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거는 크기 맞춤은 글쎄요, 저는 잘 안 쓰는 건데 이게 왜냐면 디자이너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거 실질적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눈으로 맞춘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떤 오브젝트가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크기가 다 큰 경우에는 뭐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오브젝트들이 동그라미만 있는 게 아니라 다 모양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모양이 다른 경우에 그 맞추는 방식이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어느 정도 일괄적으로 맞추면 맞는데 저런 크기 프로그램화해서 크기를 맞추게 되면 어색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크게 뭐 사용을 안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두 개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가로 맞춤 그럼 요 가로가 서로 맞춰져요. 그리고 이거는 동일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가로 세로 다. 그리고 눈치 빠르신 분은 알겠지만 이건 세로 맞춤이겠죠.
서로 크기를 맞춰주는 거예요. 서로 요만큼은 요만큼. 그래서 요거를 맞출 때 쓴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실제 사용 빈도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앵글이라, 그러니까 회전 이제 로테이트라는 건데, 회전은 여기서 180도. 아, 이게 모양이 똑같아서 180도라도 모르는구나. 75도. 이런 식으로 돌아요. 오브젝트가. 이거 이제 오브젝트들이 나중에 어떤 모양을, 이미지를 돌릴 때 사용하는데, 이것도 크게 사용을 안 해요. 왜냐면 그 외부 프로그램 같은 데서 이미지를 돌려오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왔을 때 여기 딱 들어가게. 근데 이런 식으로 돌릴 수 있다는 건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크기는 숫자를 크게 하면 이 크기가 커져요. 자, 이런 식으로 크기가 커져요. 작아지는 것도, 요거는 지금, 요게 이제 심볼이라고 해서 이쪽 윅스에서 제공해주는 그 파일인데, 이런 심볼 같은 경우에는 크기를 조절해주면, 요 바깥에 보이는 영역 크기에 이 안에 들어가는 오브젝트가 맞춰지는데, 일반 이미지, 이건 그냥 일반 이미지거든요. 이 이미지 기준으로 보시면, 500. 그게 커지죠. 이런 식으로 잘려서 요 이미지 안에 사각 테두리 안에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크기를 맞춰줘요. 요게 이제 약간 좀 생각하시는 거랑 다를 수가 있어요. 원래 이미지 크기라는 거는 요거를 늘리면 얘가 이런 식으로 가로로 넓어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게 지금 동그라미가 이렇게 옆으로 길쭉해져야지 이미지 크기가 맞는데, 윅스의 프로그램 상에서는 이 외곽선 기준으로 해서 이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만 표시를 해줘요. 이 위에 나머지 이미지들이 사실상 있어요. 이 밖에. 이게 잘려서 없어진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데 보여지는 것만 이 안에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약간 좀 혼돈이 올 수가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실제적으로 제작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그냥 상식선에서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위치는 요게 x, y가 있는데, x는 가로를 x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양의 방향으로 해서 가로고, y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가는 게 양의 방향이고 밑으로 내려가는 게 양의 방향밖에 없죠. 제가 잘못 설명드렸네요. 이렇게 가로로 0부터 여기가 0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맨 여기 꼭대기 00이고, 자, 00으로 가볼까요? 0, 0.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아까 보시면 눈금자 키시면 눈금자에 여기가 0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여기가 00이에요. 그러니까 세로 왼쪽 정렬을 하면 여기가 00이고, 이거는 지금 여기서부터 00으로 처리를 해서 이 기준점을 여기도 잡아둔 거예요. 그래서 0, 0일 때 여기다 보여줘라. 그 위치를 잡아주는 거고, 이렇게 올리면 150 이동했죠. 그리고 또 숫자를 넣어주면 150 아래로 오고, 이런 식으로 위치를 잡아줄 수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실제 웹페이지를 이런 모듈을 사용하고 실제로 제작을 하는 경우에는 위치 포지션의 그런 중요성이 강조가 되는데, 이거는 그리드 라인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드 라인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 모든 페이지의 표시라고 하는데, 이거 누르면 모든 페이지에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서는 이게 원페이지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모든 표시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상황으로 쓰이냐면, 페이지를 추가해서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새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처음에 우리가 봤었던 메인 페이지고, 이게 이제 새 페이지인데 서브 페이지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없어졌죠?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밑에 이제 붙어 있었는데, 지금 새 페이지로 서브 페이지를 하나 생성을 했는데 아래쪽이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붙어 있죠. 이게 뭐냐면은 모든 페이지에 표시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이 아니라 모든 페이지에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어디다가 쓰냐면, 예를 들어서 뭐 메뉴 하단에 메인 이미지를 동일하게 각 페이지마다 쓴다든가 뭐 이럴 때 이 옵션을 눌러주는데, 이 옵션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옵션이 없으면 각 페이지마다 이 이미지를 계속 가져와서 써야 되잖아요. 그 뭐 이미지 1, 이미지 2, 이미지 3 이거를 불러와서 써야 되는데, 이건 코드로 이 페이지에는 이 이미지를 써주라고 코드로 동일하게 박아 놓으면 이게 디스플레이가 돼요. 홈페이지에서. 그래서 이거를 켰을 때, 안 켰을 때 차이점을, 그런 게 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돼요. 얘 지금 모든 페이지에 표시 해주고, 자, 여기 표시가 이런 식으로 되죠. 꺼주면 다른 페이지는 표시가 안 돼요. 자, 이런 게 있다 라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툴바와 그 상단의 메뉴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고요. 요 부분에 이제 그 윅스의 메인 메뉴라고 볼 수 있는 그 메뉴들이 있는데, 여기서 모든 오브젝트나 이미지나 텍스트 뭐 이런 것들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메뉴가 붙어 있거든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좌 보시면서 한번 보신 다음에 이거를 뭐 보시는 도중에 따라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실 수 있으면 한번 보시면서 한 번씩 뭐 정지 눌러놓고 한번 해보고 뭐 이런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한번 들으신 다음에 요게 뭐가 있었지,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좀 안되면 다시 한번 들어보신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좀 복습을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조금 더 따라오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강좌를 뭐 하루에 한 개씩이나 뭐 이렇게 막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시간 되실 때마다 한 번씩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